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명신산업이고요. 코드 번호는 009900입니다. 현재 시각 12월 23일 그 다음에 수요일이죠. 수요일 2시 33분을 지나고 있고요.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1982년도 4월달에 회사가 설립이 된 이후에 2000년도에는 MS 오토텍으로 이제 최대 주주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상장 전에는 이제 MS 오토텍이 상장 기대감에 이제 급등해주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현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장 전부터 좀 눈여겨봤던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그런 모멘텀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작용했던 게 미국의 전기차 업체인 이제 테슬라의 부품을 납품한다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상장 전부터 조금 핫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기술력도 상당히 높게 사고 그럴 수 있는데, 어제 이제 영상 올려드리고 나서 그래도 좀 걱정스러웠거든요. 어제부터 좀 걱정스러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역시나 댓글들이 상당히 또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좀 천천히 읽어보게 될 텐데, 테슬라야 올라라, 명신도 쭉쭉 올라라. 그래서 뭐 16이 24,650원 진입 후 보유 중, 매도를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다. 10만원까지 기다려볼까, 오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애플 전기차의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55,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55,000원인데 지금 44,000원이니까 많이 힘드실 수 있겠네요. 손절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10만원 간다, 성민이님께서 10만원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그러면은 본인이 10만원까지 들고 있으셔야겠죠. 그리고 단일 호가에 올랐다. 그리고 좀 그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실 명신산업이 오버밸류에이션 된 부분이 좀 큰 것 같다. 어쨌든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오버밸류에이션이 많이 되었죠. 그 밸류에이션이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보게 되면은 PER이 50배까지 올라갔죠. 50배까지 올라간 거니까 어떻게 보면 자동차 쪽에서 50배까지, 물론 테슬라에 대한 프리미엄,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상당히 고밸류에이션인 건 맞죠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리스크 요인과 그런, 내가 만약에 이런데 뭐 2만원대 잡았다라고 하면 사실상 걱정은 별로 없죠. 이제는 뭐 천천히 내가 2만원이나 아니면 만원대에서 샀다라고 하면은 일봉상 5일선 정도밖에 없으니까, 기준이 5일선 정도를 기준으로 대응을 잡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제가 이제 이 위에서도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루하루마다 이렇게 상한가를 가면서 만약에 2만원 어디죠? 2만원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거의 몇 배가 오른 거다 보니까 100%, 150%가 넘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도 조금만 휘청이어도 이제 변동성이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변동성을 또 즐기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죠? 선수들은 이 변동성을 즐길 줄 압니다. 즐길 줄 알지만, 약간 초보, 만약에 내가 최근에 이제 주린이라고 불리어지는 최근에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변동성을 위로 올라가도 내려가도 이게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내려갈 때는 너무 힘들어서 손절을 하게 되고, 올라가 버리면 다시 손절했더니 다시 올라가네 해서 다시 따라붙어서 매수하게 되면은 다시 또 조정을 또 줘버리고, 약간 이런 흐름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자신 있다는 거는 결국에 밑에 저점에 잡아서 고가에 팔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반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그 손실을 하루 만에 떨어지는 거는 위에서 이런 식으로 얼마 떨어졌죠? 대략 30%가 떨어졌어도, 고가 대비 30%가 떨어졌어도 내 계좌는 반토막 이상이 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트레이딩에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안 보는 게 나을 수가 있다. 그리고 증시 상황도 그렇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결국 S&P 500에 편입이 되었죠. S&P 500에 편입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런 상장이 되면은 운이 좋다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쭉 올라가면 좋겠지만, 보통의 주식은 이제 재료 소멸로 많이 보죠.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가 망할 회사는 절대 아니지만, 테슬라라는 회사가 절대 망할 회사도 아니고, 앞으로도 쭉쭉쭉 우상향 할 것이다 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애플카의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애플이라는 회사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애플 핸드폰을 써봤는데
아, 이상하게 뭐 업그레이드만 시키면은 막 배터리가 엉망이고, 뭐 한 2년 되면은 무조건 교체를 해야죠. 애플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애플카가 나온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잘 해낼 수 있을까? 근데 다만 주식에 있어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애플카가 나와? 새로운 재료인데? 새로운 이슈인데? 신선하죠? 예, 신선하다 보니까 새로운 테마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예. 그러니까 테슬라가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테슬라가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한다. 테슬라 급등을 하는데 누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뭐 명신산업이라든지 뭐 센트럴모텍이라든지 DIC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다 눈여겨 봤었죠. 예. 근데 지금 또 애플이 갑자기 그것 때문에 뭐 이제 상장도 됐죠. 예, 상장도 이제 됐고 S&P 맵에도 이제 보시면 이제 어제 오늘 드디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테슬라가. 네, 오늘 마이너스 1.47% 하락 마감했는데요. 애플은 오늘 한 3% 정도 상승을 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테슬라는 1.47% 하락 마감을 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그냥 여기서는 이제 꺼려지죠. 매수 잡기에는 좀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하단 구간을 지키면서 올라왔고 상단 구간은 연원 구간이라고 판단해봤는데 상장 이전에 이렇게 올라탔으면은 여기를 지지받고 올라가줘야 되는 흐름을 보여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정석적으로는요. 근데 다시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지리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기대감 소멸과 함께 약간 조정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중요한 거는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를 기준으로 만약에 내가 조금 만약에 뭐 특별하게 그렇게 손실이 많지는 않다라고 하면은 이전의 저점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겠죠. 이전의 저점이라고 하면 42,200원 정도. 근데 제가 그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일봉상 5일선이나 뭐 이런 선들은 너무 기준이 없죠. 5일선이 지금 이제 터치를 했습니다. 현재 여기를 터치했으니까 이 변동성에 있어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전략은 최소한의 60분봉상에서 한 5일선 정도를 가지고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였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익절이 나가는 겁니다, 보통. 네, 여기서 익절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좀 지리하게 움직이다가 좀 지지받는 흐름을 보이게 되면 그때 다시 진입을 해도 되지만, 조금 뭐 실질적으로 조금 이제 변동성이 강화가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5일선 그 다음에 뭐 21선 정도도 참고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하지만 어쨌든 단기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5일선을 잘 깨지 않고 올라가는 성향이 5일선을 살짝 깬다라고 해도 바로바로 회복을 해주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주목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5일선 네, 살짝 깼죠. 예. 여기서 그러면 익절이 나갑니다. 예. 근데 다시 올라탔어요. 그러면 또 따라붙어서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은 또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좀 지지받아 준다라고 했을 때 그때 진입을 하는 게 보통 정석적인 트레이딩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낙주 매매 자리죠. 여기는 낙주 매매 자리. 여기를 손절가로 여기가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손절이 나가는 거고, 여기서 반등을 조금이라도 준다라고 하면은 수익을 또 챙기는 자리인데, 아무튼 지금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내가 반대로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이 변동성에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게 10만원을 갈 수도 있죠. 10만원을 가고 뭐 그 이상 갈 수도 있지만 그걸 또 언제 가느냐의 시점은 또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6만원 갔던 주식이 또 떨어지다가 뭐 한 3만원까지 조정을 받아요. 그럼 50% 조정이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변동성이 좀 많이 힘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주가도 갑자기 이렇게 거래량도 매일매일 터지고 그랬던 주식이 갑자기 거래량을 또 죽이면서 이제 조정을 받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매도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되면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여기 안에서 어떻게든 대응을 하면서 빠져나왔다가 이후에 주가가 진정이 되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2월 18일, 12월 17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시 25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그리고 주말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요.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젠텍이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25,1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5,850원, 손절가 24,0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이제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되고요. 또 추후에도 센트럴 바이오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